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못 먹는 떡 깨준다.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야박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회사에서 불필요한 업무나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후배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 먹는 떡 깨준다.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야박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회사에서 불필요한 업무나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후배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 먹는 떡 깨준다.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야박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회사에서 불필요한 업무나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후배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정당한 절차보다 즉석에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보다 직접적인 보복을 선택하거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적 해결을 선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정당한 절차보다 즉석에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보다 직접적인 보복을 선택하거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적 해결을 선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정당한 절차보다 즉석에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보다 직접적인 보복을 선택하거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적 해결을 선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야 자신도 좋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주의적 관계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또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할 때 활용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야 자신도 좋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주의적 관계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또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할 때 활용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상대방이 좋게 대해야 자신도 좋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주의적 관계의 원리를 표현합니다. 고객 서비스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또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할 때 활용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미숙한 실력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의료나 상담 분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경험 부족한 사람을 배치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미숙한 실력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의료나 상담 분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경험 부족한 사람을 배치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미숙한 실력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의료나 상담 분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경험 부족한 사람을 배치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말에도 채찍을 칠했다. 순조로운 상황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과가 좋을 때도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말에도 채찍을 칠했다. 순조로운 상황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과가 좋을 때도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말에도 채찍을 칠했다. 순조로운 상황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성과가 좋을 때도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밭은 안 갈아엎는다. 가을 수확 후 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농업 지혜입니다. 때로는 현상 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과가 나온 후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경영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밭은 안 갈아엎는다. 가을 수확 후 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농업 지혜입니다. 때로는 현상 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과가 나온 후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경영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밭은 안 갈아엎는다. 가을 수확 후 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농업 지혜입니다. 때로는 현상 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과가 나온 후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경영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가 고우면 요강 분지를 쓴다. 사위에 대한 처가의 극진한 대접을 표현한 말입니다. 좋은 사위는 처가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이나 인재를 특별히 우대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가 고우면 요강 분지를 쓴다. 사위에 대한 처가의 극진한 대접을 표현한 말입니다. 좋은 사위는 처가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이나 인재를 특별히 우대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가 고우면 요강 분지를 쓴다. 사위에 대한 처가의 극진한 대접을 표현한 말입니다. 좋은 사위는 처가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이나 인재를 특별히 우대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 어조와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 어조와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 어조와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에 빠져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위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업 실패나 시험 낙방 등 큰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에 빠져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위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업 실패나 시험 낙방 등 큰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에 빠져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위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업 실패나 시험 낙방 등 큰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감정적 편견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인사평가나 업무 협력에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 주의점으로 활용합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감정적 편견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인사평가나 업무 협력에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 주의점으로 활용합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감정적 편견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인사평가나 업무 협력에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 주의점으로 활용합니다. 눈 뜨고 도둑 맞는다. 뻔히 알면서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나 불공정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도둑 맞는다. 뻔히 알면서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나 불공정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도둑 맞는다. 뻔히 알면서도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나 불공정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미꾸라지 꼭 먹고 용트림한다. 보잘것없는 일을 해놓고 큰일을 한 것처럼 과시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성과와 과장된 자랑 사이의 괴리를 비판합니다. 작은 성취를 과대 포장하거나 SNS에서 일상을 거창하게 포장하는 상황에서 겸손함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활용됩니다.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한다. 보잘것없는 일을 해놓고 큰일을 한 것처럼 과시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성과와 과장된 자랑 사이의 괴리를 비판합니다. 작은 성취를 과대 포장하거나 SNS에서 일상을 거창하게 포장하는 상황에서 겸손함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활용됩니다.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한다. 보잘것없는 일을 해놓고 큰일을 한 것처럼 과시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성과와 과장된 자랑 사이의 괴리를 비판합니다. 작은 성취를 과대 포장하거나 SNS에서 일상을 거창하게 포장하는 상황에서 겸손함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활용됩니다. 절에 가면 중이 되라.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문화와 규칙에 맞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절에 가면 중이 되라.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문화와 규칙에 맞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절에 가면 중이 되라.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문화와 규칙에 맞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생계를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은 범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직장이나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생계를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은 범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직장이나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생계를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은 범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직장이나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내 딸이 고와야 나비가 모인다.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을 먼저 갖춰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직장이나 파트너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고와야 나비가 모인다.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을 먼저 갖춰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직장이나 파트너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고와야 나비가 모인다.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을 먼저 갖춰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직장이나 파트너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안정적인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안정적인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안정적인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오이씨에서 오이 나오고 콩에서 콩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연 법칙입니다. 투입한 노력과 방향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이나 투자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오이씨에서 오이 나오고 콩에서 콩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연 법칙입니다. 투입한 노력과 방향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이나 투자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오이씨에서 오이 나오고 콩에서 콩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자연 법칙입니다. 투입한 노력과 방향성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이나 투자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나 불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거나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태만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태만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태만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아흔아홉 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이 작은 시장까지 독점하려 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추구할 때 경계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흔아홉 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이 작은 시장까지 독점하려 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추구할 때 경계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흔아홉 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이 작은 시장까지 독점하려 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추구할 때 경계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뒤에 방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나 어색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고급 브랜드를 과시하려다 오히려 어색해 보이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갖추려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뒤에 방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나 어색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고급 브랜드를 과시하려다 오히려 어색해 보이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갖추려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 뒤에 방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나 어색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고급 브랜드를 과시하려다 오히려 어색해 보이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갖추려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제 주인을 보면 꼬리친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제 주인을 보면 꼬리친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제 주인을 보면 꼬리친다.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 개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고 어중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입장이나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정치적 중립이나 우유부단한 태도, 어정쩡한 결정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 개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고 어중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입장이나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정치적 중립이나 우유부단한 태도, 어정쩡한 결정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 개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고 어중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입장이나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정치적 중립이나 우유부단한 태도, 어정쩡한 결정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놈한테 져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하 직원이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놈한테 져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하 직원이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놈한테 져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하 직원이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것 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를 당함을 의미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배은망덕한 대우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것 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를 당함을 의미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배은망덕한 대우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것 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를 당함을 의미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배은망덕한 대우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사냥 본능이 둔해진다는 관찰입니다. 안정된 지위에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풍족한 환경에서 동기를 잃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사냥 본능이 둔해진다는 관찰입니다. 안정된 지위에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풍족한 환경에서 동기를 잃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사냥 본능이 둔해진다는 관찰입니다. 안정된 지위에 안주하는 직장인이나 풍족한 환경에서 동기를 잃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말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이나 정책을 두고 논란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말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이나 정책을 두고 논란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말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이나 정책을 두고 논란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지속적인 어려움보다 집중된 큰 타격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성적 손실보다 단기간 대규모 손실이 치명적이라는 경영위기나 개인 재정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지속적인 어려움보다 집중된 큰 타격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성적 손실보다 단기간 대규모 손실이 치명적이라는 경영위기나 개인 재정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지속적인 어려움보다 집중된 큰 타격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성적 손실보다 단기간 대규모 손실이 치명적이라는 경영위기나 개인 재정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르다가 눈먼 사위 얻는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선택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상대, 투자처를 고를 때 너무 높은 기준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르다가 눈먼 사위 얻는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선택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상대, 투자처를 고를 때 너무 높은 기준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르다가 눈먼 사위 얻는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선택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상대, 투자처를 고를 때 너무 높은 기준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손이라. 사위는 영원히 소중히 대해야 할 손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맥 관리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손이라. 사위는 영원히 소중히 대해야 할 손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맥 관리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손이라. 사위는 영원히 소중히 대해야 할 손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맥 관리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말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면접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말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면접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말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면접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청천하늘의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사고를 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건강 문제 진단,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 준비할 수 없었던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천하늘의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사고를 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건강 문제 진단,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 준비할 수 없었던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천하늘의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사고를 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건강 문제 진단,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 준비할 수 없었던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그물 높이. 준비를 마쳤으니 때를 기다리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강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한강의 그물 높이. 준비를 마쳤으니 때를 기다리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강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한강의 그물 높이. 준비를 마쳤으니 때를 기다리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강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잘 모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나 익숙함으로 인한 맹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놓치거나 회사 내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잘 모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나 익숙함으로 인한 맹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놓치거나 회사 내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잘 모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나 익숙함으로 인한 맹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놓치거나 회사 내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물에 빠질 신수면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 운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로도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운한 시기에는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로 사용됩니다. 물에 빠질 신수면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 운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로도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운한 시기에는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로 사용됩니다. 물에 빠질 신수면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 운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로도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운한 시기에는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로 사용됩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만건값 달라 한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오히려 트집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되레 불만을 표하는 배은망덕함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만건값 달라 한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오히려 트집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되레 불만을 표하는 배은망덕함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만건값 달라 한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오히려 트집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되레 불만을 표하는 배은망덕함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 재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판단하기 매우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양쪽 모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 진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침묵하거나 회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 재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판단하기 매우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양쪽 모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 진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침묵하거나 회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 재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판단하기 매우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양쪽 모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 진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침묵하거나 회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빌면 듣는다. 진심으로 부탁하면 상대방이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스러운 요청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협상이나 부탁을 할 때 성의를 다해 접근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빌면 듣는다. 진심으로 부탁하면 상대방이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스러운 요청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협상이나 부탁을 할 때 성의를 다해 접근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빌면 듣는다. 진심으로 부탁하면 상대방이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스러운 요청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협상이나 부탁을 할 때 성의를 다해 접근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 즉석에서 얻는 이익은 달콤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면 장기적 발전을 놓치게 됩니다. 퀵서비스나 인스턴트 솔루션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 즉석에서 얻는 이익은 달콤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면 장기적 발전을 놓치게 됩니다. 퀵서비스나 인스턴트 솔루션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 즉석에서 얻는 이익은 달콤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면 장기적 발전을 놓치게 됩니다. 퀵서비스나 인스턴트 솔루션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바늘어리에 실매어 쓸까? 아무리 급해도 올바른 순서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성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나 프로젝트 진행에서 단계를 생략하려는 유혹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급하면 바늘어리에 실매어 쓸까? 아무리 급해도 올바른 순서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성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나 프로젝트 진행에서 단계를 생략하려는 유혹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급하면 바늘어리에 실매어 쓸까? 아무리 급해도 올바른 순서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성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나 프로젝트 진행에서 단계를 생략하려는 유혹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늙으면 아이 된다. 나이가 들면 행동이나 사고가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아이 된다. 나이가 들면 행동이나 사고가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아이 된다. 나이가 들면 행동이나 사고가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고령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참견 말고 제 발등에 불 끄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료 갈등 중재보다 자신의 업무 마감이 급하거나 타인 조언보다 본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참견 말고 제 발등에 불 끄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료 갈등 중재보다 자신의 업무 마감이 급하거나 타인 조언보다 본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참견 말고 제 발등에 불 끄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료 갈등 중재보다 자신의 업무 마감이 급하거나 타인 조언보다 본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식사 중에는 어떤 꾸지람이나 갈등도 피해야 한다는 예의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의 신성함을 강조한 전통 지혜입니다. 가족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적이나 개인적 갈등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식사 중에는 어떤 꾸지람이나 갈등도 피해야 한다는 예의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의 신성함을 강조한 전통 지혜입니다. 가족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적이나 개인적 갈등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식사 중에는 어떤 꾸지람이나 갈등도 피해야 한다는 예의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의 신성함을 강조한 전통 지혜입니다. 가족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적이나 개인적 갈등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상하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상하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상하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집을 사면 이웃을 본다. 환경과 인간관계가 물리적 조건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지 선택이나 직장 결정 시 시설보다 주변 사람들과 분위기를 우선 고려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 이웃을 본다. 환경과 인간관계가 물리적 조건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지 선택이나 직장 결정 시 시설보다 주변 사람들과 분위기를 우선 고려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 이웃을 본다. 환경과 인간관계가 물리적 조건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지 선택이나 직장 결정 시 시설보다 주변 사람들과 분위기를 우선 고려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곧은 나무 쉬 꺾인다. 지나치게 강직한 사람은 위험에 처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유연성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곧은 나무 쉬 꺾인다. 지나치게 강직한 사람은 위험에 처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유연성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곧은 나무 쉬 꺾인다. 지나치게 강직한 사람은 위험에 처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유연성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뛰는 농 위에 나는 농이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나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계심을 갖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뛰는 농 위에 나는 농이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나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계심을 갖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뛰는 농 위에 나는 농이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나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계심을 갖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운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서 실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거나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운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서 실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거나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운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에서 실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거나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한 번 엎질은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실수나 잘못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 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말실수로 인한 관계 파탄을 경고할 때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엎질은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실수나 잘못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 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말실수로 인한 관계 파탄을 경고할 때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엎질은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실수나 잘못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 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말실수로 인한 관계 파탄을 경고할 때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으른 상태를 놀리는 말입니다. 장기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유쾌하게 놀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으른 상태를 놀리는 말입니다. 장기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유쾌하게 놀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으른 상태를 놀리는 말입니다. 장기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유쾌하게 놀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하는 이기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치인의 공약 번복이나 기업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할 때 활용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하는 이기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치인의 공약 번복이나 기업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할 때 활용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하는 이기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치인의 공약 번복이나 기업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할 때 활용합니다. 보기 좋은 음식 별 수 없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외관과 실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포장이나 광고는 좋지만 실제 제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음식 별 수 없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외관과 실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포장이나 광고는 좋지만 실제 제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음식 별 수 없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외관과 실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포장이나 광고는 좋지만 실제 제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행동하기 전에 상황과 결과를 미리 고려하라는 신중함의 지혜입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결정이나 이직 준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거나 발언 전에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행동하기 전에 상황과 결과를 미리 고려하라는 신중함의 지혜입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결정이나 이직 준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거나 발언 전에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행동하기 전에 상황과 결과를 미리 고려하라는 신중함의 지혜입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결정이나 이직 준비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거나 발언 전에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넘어지면 밟지 않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정신을 나타냅니다. 실직한 동료나 실패한 경쟁자에게 추가적인 비난보다는 격려를 보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밟지 않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정신을 나타냅니다. 실직한 동료나 실패한 경쟁자에게 추가적인 비난보다는 격려를 보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밟지 않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정신을 나타냅니다. 실직한 동료나 실패한 경쟁자에게 추가적인 비난보다는 격려를 보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천냥 빚도 가린다. 적절한 말솜씨로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객 불만 처리나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만 잘하면 천냥 빚도 가린다. 적절한 말솜씨로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객 불만 처리나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만 잘하면 천냥 빚도 가린다. 적절한 말솜씨로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객 불만 처리나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동나무만 보아도 춤을 춘다. 오동나무를 보고 검은고를 연상해 미리 기뻐한다는 뜻으로 성급하게 앞서 나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면접 결과나 승진 발표 전에 미리 축하하는 등 섣부른 행동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오동나무만 보아도 춤을 춘다. 오동나무를 보고 검은고를 연상해 미리 기뻐한다는 뜻으로 성급하게 앞서 나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면접 결과나 승진 발표 전에 미리 축하하는 등 섣부른 행동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오동나무만 보아도 춤을 춘다. 오동나무를 보고 검은고를 연상해 미리 기뻐한다는 뜻으로 성급하게 앞서 나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면접 결과나 승진 발표 전에 미리 축하하는 등 섣부른 행동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